네, 안녕하세요. 사이닉스 조사연구팀 조사원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사이닉스 부스 방문해서 강연 들어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잠재력 높은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알아보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료기기가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약 200건 이상의 신규 신고 허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사이넥스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동물용 의료기기를 주제로 이슈 리포트를 3월에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리포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 과정과 국내 시장 현황, 그리고 시장 주요 지표, 시장 이슈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용 의료기기란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산업동물과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동물에게도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 의료용 기구 기계, 동물 의료용품, 동물 전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 진단용 시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시면 사람에게 사용하는 인체용 의료기기와 다르지 않게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등 약 10가지의 주요 법령 및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제조 및 수입 허가, 기준 규격 설정 등 부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관리,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의료기기 수입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관리하는 인체용 의료기기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품목 허가 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는 품목인지 허가받은 동등 제품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주된 사용 환경 및 사용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실험용, 환경 개선용,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체후,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의 진단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품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 제조기업이 동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지 그 효능과 효과를 입증해야 동물용 의료기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판단 후 등급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 분류를 보시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요. 잠재적 위해성의 판단 기준은 동물과의 접촉 기간, 침습의 정도, 마지막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나 에너지 등을 병든 가축 또는 취급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이고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고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 의료기기이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 의료기기가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1등급인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는 신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단 1등급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미 신고 및 허가된 제품과의 동등한 부분이
없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신고 절차는 동물약품관리과에서 수수료 및 민원 신청의 적정성과 기술문서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수입 신고서를 10일간 검토 후 신고를 수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인체용 의료기기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허가 대상인 동물용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심사 및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요 기간과 제출 자료가 상이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기술문서 심사 비대상인 경우 10일, 기술문서 심사 대상인 경우 65일,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인 경우 80일이 소요되며 기구기계용품 동물 전용 제품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체외진단 시약은 기술검토부서 10개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체외진단 시약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 1개에서 3개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라 내용이 적합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려되거나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국내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2년 동물용 의료기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987억 원으로 2018년 약 658억 원 대비 연평균 10.6% 성장했고 이는 체외 진단용 시약과 동물 의료용품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제조품 및 수입품별 국내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제조품이 472억 원으로 48%, 수입품이 515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해서 수입품이 더 높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국내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2년 총 987억 원 중 체외진단용 시약이 662억 원, 그리고 동물 의료용 기구 기계가 242억 원, 동물 전용 의료기기가 52억 원, 동물 의료용품이 29억 원으로 각각 67%, 25%, 5%, 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외진단, 동물용 감염병 진단 키트의 성장과 함께 전체 시장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수의 의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동물용 의료기기도 인체용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인공지능 AI 등 IT 기술과 결합된 진단 의료 장비, 체외 진단 키트 등 특정 품목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품목 신고 및 허가 현황을 보시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신고 허가 건수는 총 3,768건으로 수입 품목이 1,900여 건, 제조 품목이 1,800여 건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2014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의 신고 허가 건수가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는 약 300건 또는 400건 이상의 신규 신고 허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주요 지표인데요. 동물병원 증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 치료비 지출 규모 증가, 폐품 확대, 육류 소비량 증가 등이 저희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은 동물병원 증가와 치료비 지출 규모 증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증가를 보시면 2023년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동물병원은 총 5,100여 개이고 신규 인허가 된 동물병원 중 정상 영업 중인 곳은 2022년 259개로 2018년 246개 대비 연평균 1.3% 증가했고 반면 신규 인허가 된 동물병원 중 폐업한 동물병원은 2022년 15개로 2018년 17개 대비 연평균 32.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매년 새롭게 개원하는 동물병원 수가 300개이고 그중 10% 미만이 폐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규모 증가를 보시면 2023년 반려동물 서비스 또는 펫푸드 등에 소비하는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병원비를 포함하여 13만 원입니다. 월 평균 병원비는 4만 3천 원으로 병원비가 양육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평균 총 치료비는 2022년 78만 7천 원으로 2020년 46만 8천 원 대비 31만 9천 원이 늘어났고
평균 총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가구는 18.8%로 2020년 10.8% 대비 8% 크게 증가해서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CT와 MRI 촬영 등 장비를 사용하는 정기검진, 장비검진이 51.9%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0년 34.6% 대비 1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의 55%가 반려동물 양육 관련 최근 관심사는 건강관리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묘 가구가 반려견 가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페펜족과 자신처럼 생각하는 펫미족이 증가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동물용 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반려동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되면서 심장병, 종양성 질병, 신경학적 질병, 내분비 및 소화기 질병이 다소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넥스에서 출간한 디지털 콘텐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동물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 보유 현황, 치료제로 정액수가 등 이슈 리포트가 10건이 있고, 이 외에도 창상피복제, 유착방지제 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 보고서가 8건 있습니다. 8건 있고, 다음으로 시장 보고서와 이슈 리포트를 영문으로 출간한 영문 보고서가 11건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용어 대조집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동물용 의료기기 인쇄본처럼 저기 인포메이션에 가시면 인쇄본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 샘플 보고서 신청해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2024년 저희 사이넥스에서 출간 예정인 디지털 콘텐츠 주제 설명드리면, 시장 보고서는 척추 임플란트와 의료장비 엑스레이, CT, MRI 등이 있고, 이슈 리포트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혁신의료기술 등이 출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